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76페이지 펴주시고요. 프로그램은 유형상사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를 통해서 거래 유형별로 좀 집중적인 연습을 하는데요. 어제는 유형상사의 기초정보관리 그리고 어음 관련 거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상사를 통해서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들을 쭉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비의 개정 과목들이 그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죠? 자, 많은 개정 과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판매관리비 관련해서 개정 과목을 아직 암기하지 못하셨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한번 암기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화자씨 아직 뭐 준비가 덜 됐나요? 자, 그러면 9월 1일 거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우리가 연습을 할 텐데요. 자, 9월 1일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것은 급여,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는 예수금이 되죠? 예수금. 그리고 차감 지급한 거, 요게 이제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과 보통예금이고 차변은 급여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네,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는 빤합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에는 예수금과 보통예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3번 차변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번 차변에 급여 801번이에요. 자, 우리 유형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그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여 하면은 801번 판매관리비 밖에는 없습니다. 자, 쭉 가셔가지고 150만원 1500 플러스 엔터. 자, 줄이 바뀌었으면 4번 대변의 예수금, 예수금 나중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 보통 따다닥 쳐가지고 거기 차감 지급액이 보통예금이죠. 1288 플러스 엔터.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21만 2천원인데 요게 예수금이 되는 거죠. 요게 예수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 예수금 되겠습니다. 254번. 금액은 212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입니다. 차변의 급여 801번 판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자기부담액 공제하는 거, 그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하는 금액 있죠? 그거 모두 더해서 애수금 처리하면 돼요. 왜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했냐면은 여기 보니까 차감 지급액은 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액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표를 이런 순서대로 입력하면은 계산기를 안 쓰고도 합계가 21만 2천 원이다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입력하는 순서를 잘 좀 요령 있게 하면은요, 예, 이런 경우는 이게 4개를 더하는 수고를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겁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 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네. 자, 종업원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작업복 대금을 지급할 때 종업원들에게 작업복 뭐 유니폼 같은 거죠. 자, 유니폼 구입비는 비용 처리할 때 판매관리비에 어디에 해당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니폼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자, 이경숙 씨 한번 여러분 이거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판매관리비 중에서 작업복 구입비. 이경숙 씨. 네. 복리후생비. 예, 복리후생비 처리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은 비용 발생 복리후생비, 그리고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잖아요. 카드 결제하면 대변에 이경숙 씨 개념 과목이 뭐죠? 카드 결제. 부채인데. 미지급금. 미지급금 맞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2일. 9월 2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811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1만원 엔터 치고 대변은 미지급금 253번.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카드에 미지급한 거예요. 삼성카드로 거래처 입력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변의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대변의 삼성카드, 아니요,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금액은 21만원. 작업복, 작업모, 안전화, 이런 걸 구입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9월 3일 거예요. 산재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세요. 이거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말이죠, 보험료로 처리하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는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메모장이 어디 있느냐, 잠깐만요. 메모장 꺼내가지고. 자, 우리 판매관리비 중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화재 보험료, 우리가 이제 그 창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화재 보험료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예. 우리 또 자동차에 구입을 했을 때 자동차 관련한 여러 가지 보험이 있죠. 자동차 보험료 등 기업의 재산을 회사 또는 기업은 가치 추구를 기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산재보험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재보험료는 기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로 인해서 근로자가 그걸 뭐라 그러나요? 어떤 표현이 좀 근로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다쳤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한다든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혹시 어떤 그 장애를 입게 된다든가 심지어는 사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산업재해로서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보다가 다쳐가지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재산하고는 좀 무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맞아요. 산재보험료를 얼마를 불입했다. 그러면 그것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형상사 요 문제에서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어떤 개정 과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슨 비로 처리해라 그러면 그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보험료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험료보다는 복리후생비가 성격적으로 더 가깝다 이런 얘기죠. 네, 성격적으로 좀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자, 9월 3일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12만원. 자, 9월 3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으로 하시고 보험료 821번입니다. 금액은 12만원. 자, 제가 지금 그 유형상사를 입력할 때 적요 이런 걸 다 지금 생략하고 있는데요. 적요 같은 걸 생략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시험에서 채점하지 않는 것은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할 때는 적요나 이런 걸 꼼꼼하게 다 입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AT 시험 볼 때는 이 적요를 채점하는 거 외에는 거의 채점을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요나 거래처도 꼭
채점에 필요한 것만, 채점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만 저희가 지금 입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적요를 넣는다면 밑에 보니까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서 납부했다. 산재보험료를 정산해서 납부했는지 이건 1번 적요가 맞겠네요. 적요를 넣는다면 1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9월 4일 거 보겠습니다. 9월 4일 거. 네. 자, 어제 학원으로 나오셨다가 안 나오신 분이 강경선 씨인가요? 강경선 씨.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강경선 씨. 마이크 켜보세요. 네. 지금 이 화면을 그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어디 보여요? 글씨 같은 거? 근데 입력하는 화면은 잘 안 보이고 이거 책에 대한 화면은 보여요. 왜 입력하는 화면이 지금 글씨가 작아서 그렇구나. 네, 그건 좀 흐리게 보여요. 이거는 잘 보여요. 잘 따라 하시고. 그러면 노트북에는 그때 설치하신 거 다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집에서 쭉 하실 거죠? 이거 하다가 너무 입력하는 게 안 보이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 카메라 삼성 서비스 센터는 가보셨어요? 아니 안 가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9월 4일 거 보면은요.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라고 합니다. 네.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가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차변에 오는 게 뭐냐? 건강보험료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래요. 그러면 이건 예수금이죠. 또 50%는 회사가 부담한 것이랍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네, 건강보험료도 이건 회사의 보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보험료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든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든가 이렇게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한 거 이것은 판매관리비의 보험료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보험료는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중에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제도이거든요. 이거는 이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종업원이 부담한 거니까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처리했던 것이고 회사가 부담해주는 25만 원은 복리후생비가 된다 이거죠. 자, 대변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9월 4일로 날짜 바꾸시고 4번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방향키로 쭉 가셔서 50만원 엔터하고 3번 차변 예수금 254번 방향키로 쭉 가서
25만원. 엔터하고 또 차변 복리후생비 811번 2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반드시 여기 서울은행, 보통예금의 경우 서울은행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자, 9월 5일 거래는 무슨 거래인가요? 영업부사원 국외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요새 뭐 영업부사원들 국외출장 가지도 못하죠. 네, 코로나 때문에. 자, 해외 출장을 가려고 항공료를 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돼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출장 가는 비행료, 비행기값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9월 5일 거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120,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죠. 120만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9월 6일 거래를 한번 볼까요? 9월 6일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 결혼을 했나봐요. 거래처 직원이. 그래서 축하금 5만원을 현금으로 줬답니다. 회사가.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9월 6일 거 출금으로 해서 접대비로 처리할까요? 자, 날짜를 6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구분에서는 1번 출금, 접대비 813번 5만원 이렇게 출금으로 하게 되면은 대변이 현금이고요. 대변이 현금이고요. 차변이 접대비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9월 7일 거래를 볼까요? 자,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사 기념일을 맞아서 동양란을 보내고 대금 8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거래처 창사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란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란값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해야 되겠죠. 네, 9월 7일 입력하시고
9분은 1번 출금. 네. 자, 그러면은 최경숙 씨, 이거는 비용이 뭘까요? 응? 접대지 않나요? 네, 접대비죠?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 처리합니다. 813번. 금액은 8만원이죠. 이런 것들이 접대비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월 8일 거 봅시다. 신상품 설명회 후에 거래처 직원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금 45,000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신상품 설명회에 온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법인카드로. 네, 이것 또한 접대비죠. 자,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9월 8일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813번 접대비 45,000원, 대변은 미지급금 253, 거래처 삼성카드 4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9월 9일) 거래 보겠습니다.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어요. 아마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들이 영업활동하는데 쓰는 핸드폰 요금을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데 그 핸드폰 요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비용으로서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는데, 신현미씨, 이거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적당할까요? 예, 통신비로 처리하는 게 적당하겠습니다. 네, 9월 9일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보통예금 됩니다. 자, 9월 9일로 입력하시고요. 3번 차변의 통신비 814번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88,000원 엔터치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를 꼭 입력합니다. 서울은행 보통 88,000원 이렇게 두 줄로 대체전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월 10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9월 10일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예요. 네, 서류를 이제 우체국에 와서 등기 발송한 거죠. 네, 이것도 이 핸드폰 요금처럼 통신비 처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통신비 한번 입력해 보세요. 통신비 처리해 봅니다. 통신비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9월 10일 입력하시고 날짜를 9월 10일로 하신 다음에 출금전표 1번
통신비 814번 방향키로 쭉쭉쭉 가셔가지고 4,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분계가 이렇게 되죠. 네, 다음은 9월 11일 거를 보겠습니다. (9월 11일)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여러분, 수도요금은요, 수도광열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수도요금, 난방요금, 그 다음에 그렇죠. 수도요금하고 난방용 가스, 난방용 기름, 이것을 우리가 수도광열비로 현재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도요금 3만원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으니까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예금. 자, 9월 11일 거 입력합시다. 날짜를 9월 11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815번 수도광열비 금액은 3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입력하셨죠? 다음에 12일 날 거래를 보겠습니다. 난방용 유류 20만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 전표로 하면 되겠죠. 네, 난방용 기름값도 수도광열비 처리하면 됩니다. 자, 9월 12일 입력합니다. 1번 출금 815번 수도광열비 2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처리할 때는 수도광열비 거래처를 서울주유소 이렇게 거래처도 입력해주고 적요도 난방용 유류비다 하는 것도 입력해주고, 이렇게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야 관리하기 좋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에서는 적요 채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채점하는 것만 입력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차변의 수도광열비 20만원, 대변의 현금 20만원인 겁니다. 다음은 13일 거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2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라.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사무실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난방용 기름값하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수도광열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무자동화가 아주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전기 이 용품들의 사용이 많이 늘어났죠. 뭐 공기청정기다, 난방용 난방기기 또는 에어컨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무실에서의 전기요금이 꽤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력비라는 판매관리비를 따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수도광열비에 전기요금을 포함을 안하고 800번대 전력비 816번으로 독립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변의 전력비,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하겠습니다. 9월 13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816 전력비 23만원 엔터.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서울은행으로 코드로 꼭 입력해야 됩니다. 98001 2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력비 보통예금. 자, 다음은 9월 14일 거래를 볼까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자동차세 세금이죠. 네, 자동차세 세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정숙씨, 이런 세금 같은 걸 내면 개정 과목이 판매관리비 중에 뭐가 있을까요? 세금과 공과금. 그렇습니다. 네, 세금과 공과금이 바로 이런 세금 종류의 비용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입력할까요? 9월 14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네, 3번에 현금 납부했으면 두 줄로 할 것 없이 9분에서 1번 출금으로 해가지고 한 줄로 입력하면 더 빠릅니다. 세금과 공과금 코드는 817번이네요. 전력비가 816번이고 세금과 공과금이 817번이군요. 네, 8만원입니다. 다음 9월 15일 거래를 보십시다. 법인 균등 주민세 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것도 출금으로 하시고요. 주민세도 세금이잖아요.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 처리하시면 돼요. 자, 9월 15일 거래도 날짜 15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10만원, 주민세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네, 그 밑에 면허세가 나오네요. 16일 거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18,000원 현금 납부했어요.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9월 16일로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18,000원. 그 다음 거 보니까 본사 건물에 대한 건물 재산세, 요즘에 재산세 내는 기간인가봐요. 네,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8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죠. 네, 그러면 현금이니까 출금전표,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9월 17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네, 재산세 납부, 네, 4번 적용, 넣고 싶으면 넣으시고 생략하고 싶으면 생략하세요. 8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9월 18일 거 볼까요? 상공회의소 회비 5만원을 현금 납부했답니다. 자, 상공회의소라는 그 단체는 우리가 그 법정 단체로 봅니다. 이 상공회의소라는 단체를. 그래서 이런 그 법정 단체에 회비 납부하는 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 회비하고요, 대한적십자사 회비 이런 거, 네, 그런 것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회비 중에 말입니다, 가령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가령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원으로 가입이 됐어. 우리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대표이사가 거기 출신이라서. 그래서 우리 회사가 회원 자격으로 매년 회비를 가령 100만원씩을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세금과 공과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예, 서울대학교 뭐 대학교 동창회라든가 뭐 고등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이러한 동창회는 그런 어떤 그 법적 그런 법정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 회비를 낸 것은 기부금 성격이에요. 기부. 그래서 그런 건 기부금 처리해야 돼요. 예. 또 뭐 동창회 회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어떤 기업에서 향후에 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에서. 예, 그 기업의 사장님이 가령 강원도 출신이시다. 근데 그 지역에 강원 도민회가 있어요. 향후회가 강원 향후회. 그러면은 이런 그 기업들도 향후에 그 회원이 되어 가지고 예, 연간 회비 얼마씩 이렇게 내는 수가 있습니다. 동창회비처럼. 그것은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그 향후에 기부한 거예요. 기부금으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비를 낸 것 중에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대한성공회의소 회비,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회비, 예, 기업들이 많이 회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9월 18일 거 출금 전표로 하시고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면 됩니다. 9월 18일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저교에 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비가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저교 넣어도 되고 시험 볼 때 안 넣어도 돼요. 네, 금액은 5만원 이렇게 출금 전표로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9월 19일 거 계약서에 붙이는 인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인지라고 그러죠. 수입인지. 계약서에 붙이는 인지는 세금이에요. 인지세, 세금. 그래서 인지대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9월 19일 출금 전표로 세금과 공과금 처리합니다. 19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저교에는 계약서 인지대라고 타자를 하면 되겠죠? 계약서 인지대 1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 것도 세금과 공과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4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면 이건 애수금이고 50%는 회사가 부담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건강보험료는요 회사가 부담한 것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죠. 복리후생비로. 또 고용보험료도 회사가 부담한 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금을 종업원이 회사 다닐 때 받나요? 대개 국민연금은 60 넘어야, 그렇죠? 노인 때 받는 거잖아요. 회사 그만두고 받을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같은 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건강해야 말이죠. 예. 직장을 다닐 수가 있으니까 복리후생비 성격이에요. 또 고용보험료 납부를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실업 상태가 되면은 그 실업급여 받는 것도 있지만 직업훈련 같은 것도 이 고용보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요즘 같으면 이제 국민내일병 카드
카드 같은 것을 발급받아 가지고 퇴근 후에 이런 저희 학원 같은 데 와서 직업훈련도 받고 회계 공부도 하고 엑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 다닐 때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 그만두고 노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복리후생적인 것은 아니다. 네. 성격이 복리후생적인 성격은 있는데 오히려 더 세금에 가깝다 이거예요. 세금. 이 회사가 왜 부담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 왜 국민연금을 그러는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당장 회사 다니는 기간에 그 종업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요. 그러나 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아니고 나중에 퇴직하고 노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왜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 성격이다. 자, 그래서 46만 원을 말이죠. 출금 전표로 하지 마시고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하시고 차변을 계정 과목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를 9월 20일로 하시고 대변에 현금을 먼저 입력해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적유에다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46만원 그리고 차변에 와서 예수금은 종업원이 부담한 금액이죠. 계속 엔터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복사가 되고요. 50%니까 23만원이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세금과 공과금 817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엔터로 복사하고 가시고 23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일 것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21일 것이 뭔가요? 강남빌딩에 9월분 임차료 100만원 중에서 7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지급한 것만 회계 처리하면 안 되죠? 임차료 발생한 거 전체를 100만원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임차료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차변에 임차료 100만원, 대변에 현금 70, 나머지는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됩니다. 자, 9월 21일 거 입력할까요? 자, 9월 21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에 임차료 819번입니다. 거래처의 강남빌딩 적용은 9월분 임차료 한번 다 넣어봤어요. 금액은 100만원 대변은 101번 현금 방향키로 쭉 가면서 적요에서는 엔터로 복사하고 가고 70만원 또 대변 4번 입력하고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 강남빌딩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코드로
적요 엔터로 복사하고 가시고 나머지 30만원 요렇게 입력해야 돼요. 자, 실무 입력, 실무 때 전표 입력할 때는요, 적요까지 상세하게 잘 입력을 해 주시고, 거래처 입력은 채권, 채무 관련된 계정 과목과 은행 관련된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네. 자, 좀 피곤하시죠, 이제? 네, 아이 앉아서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